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토요 강좌에는 좀 이색적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고리타분한 차트 공부는 잠깐 내려놓고 정신교육 차원의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제목이 바로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주식 투자로 수십억 원 단위의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비밀에 의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통해서 정말 대박의 수익 성과를 내고 싶다 하게 되면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이 딱 3가지 내용에 반드시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뭐냐면요. 바로 애초부터 부자로 시작한다입니다. 애초부터 부자로 시작한다고요. 처음부터.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욕하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립니다. 이딴 거를 이제 비밀이라고 알려주느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애초부터 부자로 시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게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부자로, 즉 투자금이 처음부터 짱짱한 상태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를 배우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떠한 마인드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남의 말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투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돈이 많은 어떤 삶을 사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본인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매너도 있고 친절하고 그렇긴 한데 내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갖고 남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덜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는 투자 판단에 대한 세팅이 딱 세워져 있고 그게 완전하게 굳혀져 있게 되게 되면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거기에 대한 동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판단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갖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본 부자분들은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시는 그런 분들은 다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로는 해차로 이제 9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강연회 활동도 예전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총 한 4번 정도 강연회를 해봤었는데 강남에서 동부센터에서 한번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의 금융협회에서 한 3차례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좀 본인의 지위라든지 어떤 뭐 이제 재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시는 분들은 은근슬쩍 이렇게 명함을 다 꺼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한 번씩 하십니다. 그때 보면은 이렇게 좀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대기업의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분도 오셔서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 수익 성과 나서 이제 뭐 계좌 공개나 이런 거 한 번씩 인증을 해주시게 되게 되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십억 단위의 이제 수익금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 상이나 오프라인 상이나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딱 이런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본인의 판단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판단을 명확하게 스스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탓 자체를 아예 애초에 하질 않으세요. 근데 반대로 좀 평범한 투자 성과를 내시는 그런 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높은 자존감이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에 의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바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뭐 경제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걸 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저 전문가 뭐 뛰어난 사람, 저 있어 보이는 사람, 말하는 것도 뭐 똑똑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자신보다 높게 평가를 하게 되면서 그 높게 평가하는 그 대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를 그대로 실천해 버립니다. 본인에 대한 판단에 필터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인이 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투자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가 어떤 식이냐면 약간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아싸 찾았다. 좋은 종목 발굴했다. 뭐 로봇 관련해서 뭐 2차로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다. 요새 뭐 AI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좋은데 이게 뭐 솔트룩스의 후속주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싸 찾았다. 좋은 종목이다. 빨리 사서 올라라. 그리고 올라서 나에게 수익을 당장 내놔봐라.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 세팅으로 투자를 임하시게 되게 되면은 아까와 말씀드렸던 그런 대박의 성과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 짝대기 하나 그어진 거 보이시죠? 이 짝대기가 뭐냐면은 월봉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봉 캔들이 이렇게 찍 옆으로 그어져 있다. 이게 뭐죠? 아싸 좋은 종목 찾았다 하면서 샀어요. 샀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한 5% 오르다가 5% 떨어지고 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잔잔바리만 치다가 그냥 한 달이 끝나버렸다 하게 되면은 과연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 맞나? 라는 물음표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종목을 처음 만나서 살려고 했었을 때에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좋은 종목이다, 진짜 기가 막힌 걸 찾았다라고 하면서 확신과 자신감에 차서 투자를 했지만 이게 막상 한 달 동안 시세가 별달리 흐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거 진짜 좋은 거 맞아? AI 관련주 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훨훨 날아가는데 아씨 나는 이런 거 사놔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아무런 수익도 못 내고 가만히 있는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알려준 이 좋다고 한 이 종목 내가 봤을 때는 틀려 먹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다른 투자를 하러 넘어가 버립니다. 다른 대단한 사람이 알려주는 종목을 찾아서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나중에 추후에 급등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10배가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럼 뭐예요? 이미 나는 다른 종목으로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쵸? 그래도 주가가 가만히 있는 경우는 그나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떨어지는 경우. 지금 보시는 차트 화면처럼 이게 월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대 음봉이 나온 경우. 한 달 내내 특정 종목이 계속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정이 아주 상하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죠. 분명히 처음 매수했었을 때는 찾았다. 좋은 종목이다. 이건 나중에 10배가 갈 종목이다. 눌리면은 더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막상 샀지만 한 달 동안 진짜 내내 눌리기만 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게 되면서 더 사서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냥 이거를 정리해버리고 딴 데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게 됩니다. 왜? 내가 만약에 판단을 해서 좋은 종목이라는 평가를 내린 다음에 이 주식을 샀으면은 떨어질 때마다 더 산단 말이에요. 혹은 아까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박스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기다릴 수도 있고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매집이라고 하죠. 밀릴 때마다 더 사서 홀딩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서부터 내 판단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좋다고 하니까 뛰어난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사라고 한 거니까는 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가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거나 밀려버린다 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서 이거를 제끼려고 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제껴지고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다른 종목 사러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 종목을 딱 샀어요.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를 하자마자 종목이 쐈습니다. 이렇게. 이게 월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달 동안 내리 쫙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을 만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대박이 나느냐? 아니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대박은 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죠. 남의 말을 듣고 내 판단이 없이 종목을 살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한번 사보지 뭐. 요새 저 사람이 알려주는 종목 괜찮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사보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종목을 접근하기 때문에 약간 테스트를 해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종목을 살짝만 사놓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미만의 자금을 가지고 종목을 사놨다고 쳐요. 근데 이게 뭐 상한가를 갔다고 칩시다.
혹은 뭐 100% 수익이 났다고 쳐요. 그래봤자 상한가 가면 30만 원 버는 거고 100% 가게 되면은 그래봤자 100만 원 버는 거예요. 100만 원 집어넣어서 100만 원 버는 겁니다. 수억 단위의 수익금까지는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은 잘 보세요.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주가는 가만히 있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혹은 올라가거나입니다.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횡보할 때는 이 종목이 좋은 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확신이 안 들어서 홀딩을 못해서 놓쳐버리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좋은 종목이 맞나라는 의심이 더 많이 들게 되면서 손절할 생각 때문에 더 사기는커녕 도망가 버려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바로 급등으로 싸버리게 되게 되면은 얼마 못 샀기 때문에 수익을 얼마 내지를 못해서 또 아쉬워지게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경우는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전문가 생활 9년 차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9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건 정말 그 국룰입니다. 국룰. 자, 수익이 진짜 터졌습니다. 이거 100%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막 하는데, 잘 하시는, 그리고 이제 뭐 넉넉하신 그런 부자분들은 정말 뭐 정말 대박이 났다, 감사하다 막 이러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나는 얼마 못 사서 수익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존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강한 확신과 강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사서 수익이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뭔가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한 종목이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약간 낮은 자신감으로 비롯돼서 투자를 하신 경우에는 설령 이게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 못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자동응답기 마냥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대박이 안 난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이 뭔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리액션이 있느냐, 이런 리액션이 있어요. 왜 내가 이걸 사야 하지?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이 주식을 시간 들여서 내가 굳이 이걸 왜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우세하게 들게 되면서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가 않는다 하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내 생각이 남의 생각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두 번째, 미친 소리 같지만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평범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를 못해요. 2차 전지 한참 좋은 중에 뭐 2차 전지 관련주 사야 됩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한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사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요새 뭐 AI 관련주 시세 좋으니까는 AI 관련주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흔해 빠져서 그런지 별로 이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매력을 그렇게 크게 흥미있게 느끼질 않아요. 근데 굉장히 색다른 거, 지금 같은 시국에 전혀 뚱딴지 같은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그거를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듣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마치 그 국가보도의 날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대한민국이 일주일 만에 망할 거다라는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어떤 오렌지족 청년 한 명이 졸라 멋있어 라고 한 다음에 마음에 들었어 한 다음에 갑자기 나 같이 하자고, 그런 그 오렌지족 청년이 나와요. 나 돈 졸라 많아 한 다음에 10억 있다고, 이거 같이 하자고, 이런 느낌, 그런 식의 리액션이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미친 소리 같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그게 타당하다고 느껴지게 되게 되면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 이거 한번 해볼래, 나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 한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나왔던 상황 똑같이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한 달 동안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애초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좀 미친 소리 같지만 이게 정말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애초서부터 좀 미친 소리 같긴 했는데 역시나 좀 뭐 그냥 뭐 그런 거였나 봐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뭐 때가 돼서 뭐 시세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두고 보면 알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동요가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떨어져도 똑같아. 주가가 이렇게 막 한 달 동안 음봉으로 막 떨어진다. 그래도 처음부터 마인드 세팅을 하기로 좀 미친 소리 같지만 해볼 만한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게 되면은 애초서부터 뭐 바로 이렇게 뭐 시세가 나올 거라는 생각에 기대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별 뭐 불만이 됐던 뭐 불평이 됐던 이런 이야기가 일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 혼자 스스로 마인드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봐서 그런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추후에 이런 이제 뭐 장대 양봉 시세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세가 땅 터지게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수익금이 이제 크게 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자마자 이렇게 양봉으로 급등이 땅 터진다라고 해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애초서부터 부자라고. 자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남들이 봤었을 땐 그 투자금이 큽니다. 그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이 있어요. 100억에서 1억이면은 1%고 2억이면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에서 1%에서 한 2%만 한번 사보자. 미친 소리 같이만 한번 해볼 만하니까. 그래서 1%에서 한 2%만 사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1억에서 한 2억만 사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빵 쏴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30%만 가도 50%만 가도 100%만 가도 그쵸. 억 단위 수익, 수천만 원의 수익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런 특징이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주변에 고액의 수익금을 내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이런 투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어떤 투자냐면은 소외된 종목 혹은 남들이 하지 않는 소외된 투자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접근을 하게 되고 그 흥미를 바탕으로 미친 소리 같지만 한번 기다려볼까? 이런 마인드 세팅으로 보시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종목이 횡보하는 중에 다른 게 튄다라고 해서 그 다른 거 튀는 걸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하고 있는 투자에만 집중이 가능해지게 되고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즉 소외된 투자 종목에 중장기로 집중 투자가 가능해지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밑에 써놨죠, 제가. 소외된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어찌됐던 간에 500% 수익이 나던 무슨 1000% 수익이 나던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주가가 떠서 막 40%, 50% 혹은 뭐 100%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쫓아 들어가서 살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쫄리기 때문에 얼마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 사지도 못한 종목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금방 팔아버리고 싶다고요. 왜? 이미 쏘고 있는 중간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적당히 올라가면 그냥 빨리 털고 나오고 싶은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한들 목돈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외된 투자 전략에 애초에 미친 소리 같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수익 성과가 빵 터지게 되었을 때 그게 대박이 난다고요. 거기서 400%, 500%, 크게는 막 1000% 이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보시면은 많이 사놔야지 수익도 크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에 내가 이 투자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남의 말을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하기로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신 분들은 애초에 그 들어가는 목돈 사이즈가 다릅니다. 모찌의 사이즈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고액의 투자감을 가지고 소외된 투자 전략에 중장기 집중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게 대박으로 성공이 났을 때 비로소 이런 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투자를 하질 않으면서 이와 같은 대박을 바란다? 그거는 로또를 사지도 않았으면서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는 마인드랑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놀부심보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송 서두에 보여드린 화면인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회원분 중에 한 분이 22년도 4월 1일에 현대사료라는 종목의 수익 성과를 올려주신 걸 제가 이렇게 그대로 따온 겁니다. 수익 플러스 홈페이지 감사후기 게시판 가시게 되면은 이 내용 그대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4월 1일 날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총 수익금이 얼마냐? 7억 8,200만 원을 한 종목으로 내신 겁니다. 2억 미만의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툭 사놨는데 그게 이제 수백 프로가 올라가게 되면서 총 수익금이 이만큼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차트로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사명이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었죠. 이게 원래 사명이 현대사료였었어요.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이렇게 소외가 돼 있던 지역, 여기 뭐 3,000원, 4,000원 그 바운더리에서 왔다 갔다 이게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소외된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쭉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5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5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1000% 상승 구간이고 이 1000% 상승 구간에서 분할 차익을 꾸준하게 툭툭툭툭 해 나간 다음에 발생된 수익금을 다 모아보게 되니까 7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소외되어져 있는 지역 1000%가 올라가기 전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소외된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해놓고 있어야지만 추후 이게 터지게 되었을 때 그 대박의 수익을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도 자체를 보통 사람들은 안 한다고요. 왜?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시세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때 당시가 21년도, 22년도 뭐 이때로 넘어갔던 시기였는데 뭐 이때 뭐 2차 전지 관련주 사야 된다, 뭐 배터리 관련주 사야 된다 막 이러고 앉아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은 당시에 사명이 현대사료였어요. 사료. 사료 관련주를 사놓고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대중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근데 이게 성과가 나오니까 10배짜리 파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종목을 제시를 했었을 때 향후 식량난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전쟁한다고 분위기 잡히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인플레이션 문제의 근원적인 것이 농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에그플레이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제가 주식 119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투자 전략에 의거해서 이 종목을 제시를 드려놨던 거고 근데 그게 이렇게 수익으로 터지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2차 전지가 뛰고 있고 뭐 무슨 배터리가 뛰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중에 사료를 사자. 식량 가격이 올라갈 거다. 식량난이 올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사자고 하는 이야기가 평범한 사람의 귀로 들었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들리겠냐고요. 미친 소리로 들렸겠죠. 근데 여기에 흥미를 가졌다니까요.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원분은 제 교육 강의 프로그램인 백인의 주식 부자, 백주부를 수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지를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걸 하자고 했었을 때 별다른 거부감을 가지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추후에 이게 성공하게 되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7억짜리 계좌가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미친 소리인 것 같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는데 싶으면은 소외된 투자 전략이라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터지는 거를 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수억 단위의 계좌가 나올 수가 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억 원대 수익을 내시는 부자분들의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게 되면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내십니다. 무슨 얘기냐? 수익 성과가 꾸준하게 쌓아 올려지면서 계좌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한 방에 대박이 터져버리면서 계좌가 뻥튀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남다른 투자 성과를 만들어내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은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자, 보통의 이제 사람들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투자 바닥에 입문을 하게 되면은 이 노란색 그래프에
판타지를 갖게 됩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의 판타지가 어떤 뜻이냐면은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로축 리턴, 이게 수익입니다. 내 투자 성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꾸준하게 쌓아 올라가면서 리턴이 성사될 거라는 그런 판타지를 갖고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5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봤더니 뭔가 성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50만 원을 벌었다, 10% 계좌 수익을 누렸다 하게 되면은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식 이렇게 하면은 벌리는 거구나 하면서 이걸 한 번 더 하면은 또 600만 원으로 계좌가 올라갈 거라는 환상을 갖게 되면서 이 550만 원이라는 이 투자금 플러스 원금을 550만 원이라는 원금 플러스 수익금을 그대로 또 재투자를 강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600만 원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600만 원을 집어넣어서 또 수익 성과가 나오면 이게 1000만 원이 될 것이고, 1000만 원을 가지고 또 이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500이 될 것이고, 1500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2000이 될 것이고 하게 되면서 시작은 천천히 올라가나 재투자를 통해서 이게 복리 효과가 나게 되면은 이게 1000이 되고 1500이 되고 2000이 되고 3000이 될 거다라는 황당한 판타지를 가지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상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현실을 알려드리면은 현실은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내가 했었던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서 돈이 벌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러다가 재투자를 계속 하다가 한번 삐끗하게 돼서 여기서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매매가 이제 굉장히 꼬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500만 원, 550만 원, 600만 원, 뭐 650만 원 이렇게 꾸준히 벌다가 야, 이거 계속 된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되니까 이번에 왕창 넣어서 한 방에 개대박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하면서 뭐 신용, 뭐 미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이상하다. 이전서부터는 똑같이 해서 잘 됐었는데 이번엔 왜 안 되지? 잠깐 쉬었다 가려나 보다. 이러면서 좀 기다려봐야지 했더니 갑자기 와장창창창창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갑자기 손실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었던 원금 수준에 임박할 수준으로 확 떨어져 버리게 되게 되면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한번 무너진 멘탈을 다시 잡아 올리지 못하고 잘못된 투자를 또 계속 강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성과는 계속 더 깨진 다음에 결국 제로 이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투자 원금을 다 날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KRX 거래소에서 통계를 냈었을 때 개인 투자 인구 중에 3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가 채 10%가 되지 않는다 라는 통계값이 있더라고요. 2년에서 3년 사이 그만두게 되는 인구가 거의 90%에 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 판이 짜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2, 3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깡통 차고 그만두고 새로운 인구가 주식하겠다고 들어왔다가 2, 3년 내에 때려치고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3년 이상의 사이클을 경험해 본 주식 투자 인구가 생각보다 엄청 적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번에 또 재현이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21년도 상반기에 그토록 제가 시황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시황을 중시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상황이 추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공공연하게 굉장히 많이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도, 2021년도 상반기까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됐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수익 성과가 자신의 실력이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특수성, 유동성 장세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그냥 적당히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 사면 알아서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그게 마치 내가 종목 분석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저 PR 종목을 잘 찾아서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그 돈을 번 거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황을 중시 여겨야 된다. 이 돈을 벌게 된 배경에서는 시황의 특수성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시황의 특수성이 도와주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년 반, 2년 가까이 돼서 돌아보니까 어때요? 이때 벌었던 투자 방식으로 똑같이 했었지만 지금은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 이하까지 내려가서 이 제로의 수준을 향해서 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우상향 그래프는 판타지입니다. 뭐 트레이딩 스킬이 좋아서 뭐 데이 바이 데이로 막 이렇게 오늘 뭐 3% 먹고 내일 2% 먹고 막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면은 누적 수익률이 뭐 10,000%가 되고 해서 계좌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글쎄요. 저는 전혀 신뢰가 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는 이거를 저에게 증명해 준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뭐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뭐 모르겠으나 제가 경험했었던 바에 의하면은 이게 증명이 된 사람이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판타지를 믿으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승률에 집착을 합니다. 승률. 왜? 이걸 누적적으로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600만 원 벌고 이걸 올인을 해서 또 700만 원을 벌고 700만 원을 또 올인을 해서 800만 원을 벌어야 되니까는 이게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정도 투자를 했었을 때 8번은 이겨야 된다. 2번 정도는 까먹을 수 있는데 8번을 또 이겨나가면은 다시 올라가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꿀렁 해도 결국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승률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을 다 수익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는 강박적인 증상이 보여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계좌에 뭐 수익이 막 뻥튀겨서 올라갔다 는 사람 나 정말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이 빨간 그래프 좀 적당히 벌어서 재미 좀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까먹고 여기까지 깡통을 차러 내려가는 경우가 절대 다수예요. 제 주변에서는 제가 경험한 주변 환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왜? 애초서부터 판타지가 우상향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성공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마인드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했었을 때 현실은 판타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N꼴을 향해서 가게 되는 케이스가 절대 다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현실을 보게 되면은 부자가 되시는 분들의 계좌 상황은 이 그래프에 가까워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다른 성과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까 전에 보셨던 현대사료가 대박이 팡 터지는 것처럼 뭔가 결정적인 계기, 소외된 투자에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 공간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한번 뭔가 계좌가 뻥 튀겨질 수 있는 계기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기서 한 방에 다 터지는 거예요. 계단형 상승이 나온다. 계단형 상승. 못 벌고 손가락 빨고 있다가 한 방에 뭔가 결정적인 계기에서 빵 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재투자를 해놓고선 또 가만히 있다가 뭐가 하나 또 대박이 하나 빵 터져지게 되면 거기서 한번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계좌가 불려 나가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다. 뭐 부동산을 잘 사서 대박이 났다. 주식을 잘 사서 대박이 났다.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뭐 특정 종목 하나를 잘 만나가지고 계좌가 뭐 1000%가 갔다더라. 그리고 옛날서부터 뭐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뭐 할아버지가 물려주시는 뭐 유산이 있었는데 그 유산이 뭐 재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평당 몇 천만 원으로 뛰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 벼락부자가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죠. 그 결정적인 계기. 이걸 만남으로 인해서 한 번에 빵 튀겨지게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수익 성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재투자가 달라요. 아까 전에 보셨던 판타지 속에서는
500만 원 수익, 600만 원 수익, 700만 원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그대로 재투자를 하면서 또 이게 일어날 거라는 판타지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한 방에 대박이 터지게 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뭐 6억을 벌었다, 아까 전에 사례처럼, 그럼 이 6억을 재투자를 전액을 다 안 합니다. 왜냐면 많이 벌었거든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많이 벌어놓은 수익금을 그대로 다른 종목을 사는데 재투자하는 게 망설여져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나는 원래 많이 사봤자 한 종목당 1억씩 사는 사람인데, 아무리 많이 사봤자, 근데 갑자기 6억을 사야 돼, 한 종목에.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돌리자. 예금으로 돌려놓던, 뭐 채권으로 돌려놓던, 뭐 달러를 사놓던, 뭐 금을 사놓던, 이게 좀 안전할 수 있는 자산으로 빼놓자 하고, 남은 3억 가지고 이 중에 한 1억 5천씩 두 종목 정도 더 사볼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재투자 몰빵을 안 친다고요. 올인을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가지고 한 이 3억의 재투자가 설령 실패를 한다고 한들, 여기서 벌어놓은 3억이 세이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별로 타격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굶고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다가 재투자한 게 만약에 1억 5천짜리 중에 뭐가 하나 땅 터졌다 하면 이게 하나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단형 점핑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계좌의 우상향이, 그쵸, 완성이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버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군. 왜? 별 기대를 안 하고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과연 이게 정말 될까? 조금 뭐 좀 미친 소리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뭐 해보지, 뭐 이런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소외된 종목군에다가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봤는데, 근데 이게 이익이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와, 됐다. 진짜 대박. 와, 엄청 운이 좋았다. 이게 어떻게 되지? 나는 식량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현대사료를 샀는데, 야, 이게 개별 재료가 달라붙으면서 1000%짜리 파동이 나왔다. 운이 진짜 좋았다. 하다 보니까 고액의 투자 수익금이 생긴 거를 일부는 쟁여두고, 그죠? 완전 횡재수를 했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다 날리기가 아깝잖아요. 재투자를 했다가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쟁여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투자를 하나 더 해볼까? 라고 하면서 또 소외된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좀 고위험군의 재투자를 또 한다고요. 근데 이게 또 성공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 또 터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나시는 현실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절대 다수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벌 수 있었느냐 하면은 100% 거의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운이 좋았었다고. 암호화폐 중에 이게 뭐 괜찮을 거라 같다고 해서 했는데 나 이게 500%가 올라갔다. 나도 깜짝 놀랐다. 운이 좋았다. 부모님이 그냥 계속 물려주신 땅이 있어서 내가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가치가 이만큼 올랐더라. 와, 진짜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이런 얘기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외되어져 있는 투자군에 집중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난 성공 경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 회원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2021년도 3월 달에 방송을 듣기 시작을 해서 22년도 6월 달 당시에 요 계좌 인증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주식은 한 2억 4,375만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올려주셨고, 선물 투자는 한 7,449만 원 정도가 벌려서 총 3억 1,825만의 수익금을 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증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 기간이 언젠지를 한번 잘 보시면은 21년도 3월이 시작이죠. 21년도 3월. 코스피 차트가 21년도 3월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22년도 6월 달에 계좌를 올려주셨죠. 22년도 6월 달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분의 계좌가 아까 얼마였죠? 3억이 넘어가는 걸 보셨죠.
장이 이렇게 깨지는 중에 3억의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3억의 수익이 나시게 됐다고요. 근데 그 분의 계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승률이 약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추정한 거예요. 직접 제가 다 까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 중에 물려서 수익 성과가 안 난 것도 분명히 지금 절반 정도 존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수익 성과가 나왔을 때였어요.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절반은 수익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절반만 성공이 돼서 승률이 약 50% 수준밖에 안 됐었다는 거죠. 근데 계좌는 얼마? 3억대 계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투자 전략을 다 성공해야지만 계좌가 뻥 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외된 투자 전략에 집중 투자가 고수익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된 수익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의 손실을 다 상쇄를 시키고도 남아버린다고요. 얼마? 이렇게 3억 1825만 원까지 남아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은, 자, 그럼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자들이 더 성과가 그리고 부자들이 성과가 잘 나오기 그리고 부자들이 투자 성과가 잘 나오기 더 유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그냥 구경만 하라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먼저 부자가 되어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자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인드 세팅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투자 성과가 잘 나오기가 유리하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되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쉬워지니까.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제가 써놨죠. 대득, 소실, 전략을 구사하라. 먹을 때는 크게 먹고 잃어버릴 때는 조금 잃어버릴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볼게요. 부자인 척을 한번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Pretend to be rich. 나도 부자인 척 똑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의 특징이 뭐다? 소외된 투자에 중장기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 소외된 종목의 중장기 집중 투자로 결정적인 계기, 아까 전에 보셨던 그래프가 한 번에 빵 튀겨주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모찌가 작아서, 계좌금이 좀 작아서 나는 그게 억 단위는 아직 안 된다 하면은, 억 단위가 아직 안 되면은 1,0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로 이걸 똑같이 흉내를 내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흉내내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은 나와 볼 수 있게. 나는 근데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단위 수익도 안 된다 하게 되면 100만 원 단위라고. 그게 안 되면 100만 원 단위라도 만들어서 1,000만 원 단위로 늘려보고, 1,000만 원 자리로 계속해서 이거를 억 단위로 한번 늘려보시고 해서 억 단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자가 되시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해도, 소외된 종목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봐도 나는 100만 원 수익도 안 된다. 한 종목을 살 때 100만 원 이상도 살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라면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게 안 되시면은 일터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유튜브 바닥에 보게 되면은 30 몇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무슨 30억 자산가가 됐네 이런 판타지를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그 판타지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현실은 빨간색 그래프 적당히 수익 좀 보다가 결국 다 까먹어서 앵꼬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재투자를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한다. 100만 원 가지고 10% 계좌 수익이 나면 110만 원입니다. 이 110만 원을 가지고
쟁여놓고 할 게 뭐가 있어. 110만 원 또 재투자 또 해야죠. 그죠? 계속 올인을 하게 만든다고요. 수익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남겨놓는 게 없이 계속적인 성과를 갈구하다가 실력은 더럽게 없는데 욕심만 더럽게 많아서 매매 회전을 돕히다 보게 되면 결국 그쵸, 계좌는 0,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중장기 집중 투자를 통해서 최소한 100만 원 단위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을 정도에서부터는 시작을 해서 늘려나가시다라는 게 현실적인 제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게 되면은 이 게임의 룰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결국 이 투자 바닥의 궁극적인 룰은 제로섬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96,800원을 기록하고 있었던 요 최고가 당시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거래대금이 보이실 텐데 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우뚝 솟아 올라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상장된 이래로 이렇게 높은 거래대금이 나왔던 이력이 없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 매도가 원활하게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 뜻은 뭡니까? 누군가는 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거래라는 거는 매매 쌍방이 만나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와 저 96,000원에서 사고자 하는 자와 저 주식을 9만 원에서 팔고자 하는 자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게 거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9만 원 위에서 산 사람은 뭡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9만 원에 삼성전자를 사서 물려 있는 상태, 손실 보유 중인 상태가 되겠죠? 즉, 매수자는 손실 중인 상태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당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이 최고가 당시에 누군가는 이거를 팔았다고요. 왜? 매수한 사람이 있으면 매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쌍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매도한 사람은 뭡니까? 최고가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수익이 나왔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누군가에게는 거의 최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손실, 투자가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최고가에서 차익을 보는 수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손실을 보는 자와 이 수익을 보는 자가 결국 이 합계금을 따져보게 되면 결국 제로섬이라는 거죠. 결국 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실이 누군가에게 차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차익이 누군가에게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량으로 팔고 나간 이 매도자는 누구인가? 그래프를 보시면 수급상 외국인, 투신, 연기금,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역대 유례 없는 최대 거래 대금을 뱉어버리면서 튀었어요. 누구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왜? 삼성전자, 10만 전자 코앞이다. 10만 전자, 뭐 20만 전자, 30만 전자 장밋빛 전망이 막 그려지게 되니까는 개인 투자분들이 그 뉴스를 보고 막 달려들었단 말이죠. 너도 나도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틈을 타서 이 사람들은 다 팔고 런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누군가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누군가는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투자가 강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치로. 그렇죠? 그래프에서 나와져 있는 대로 팩트대로 확인이 되죠. 자, 거꾸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55,000원 정도 되는 자리를 저점으로 삼아가지고 반등이 양봉으로 쫙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매도를 했겠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55,000원에서 매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63,900원까지 이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수익 매수가 됐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55,000원에서 종목을 정리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최근 내 가장 최저점입니다. 최저점에서 매도를 했으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손절이겠죠.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일 것이고, 그렇죠? 23년도 한 달 동안 매수를 한 사람은 수익이 되는 거고 23년도 1월 한 달 동안 매도를 한 사람은 손절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손절이고 누군가에겐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작죠.
예, 그리고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빨간색, 그리고 투신도 빨간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예요. 이 사람들은. 매수로 수익을 냈고 외국인과 기관 반대편에 있는 건 누구죠? 개인이죠. 개인은 여기서 손절을 했겠지. 물량을 넘겨줬겠죠. 그렇게 손이 바뀌게 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수익이 돌아가고 누군가에게는 손실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사이즈를 보세요. 거래량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엄청 많죠. 거래 대금이.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 여기는 거래 대금이 되게 작죠. 손실을 보기 좋은 구간에서는 거래가 많고요. 예, 수익을 보기 좋은 구간에서는 거래가 없습니다. 소수에 해당되는 주체들은 수익이 나기 좋은 구간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손실이 나기 좋은 구간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요. 대다수의 거래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좀 정리해서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주가가 9만 전자, 10만 전자를 향해서 오르고 있어요. 예, 오르는 주가. 너도 나도 좋다는 뉴스들.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넘어서 그 이상을 갈 거다 하는 좋다는 뉴스. 그리고 대중들의 호평. 역시 대한민국 1등 주식은 삼성이야. 삼성전자에 하는 그 호평 속에서는 뭐가 있다? 고점에서 물리기 좋은 손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죠? 예. 아까 전에 현대사료 같은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3,000원, 4,000원에서 정체되어져 있는 주가, 그리고 무미건조한 뉴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대중들의 무관심 속에서는 오히려 수익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들이 가는 곳에서는 손실 확률이 높게 되는 거고 대중들의 무관심 속에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결국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려면은 여기서 기회를 봐야 되는구나. 여기서 기회를 봐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것. 예, 그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으면 더 확실한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을 때 아르헨티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붙었었죠. 그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겨버렸습니다. 스포츠 토토에서 이 배당금이 30배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아르헨을 이길 거야 라고 베팅한 사람들은 그 베팅금의 30배를 벌었다고요. 스포츠 토토에서. 근데 이 룰이 주식 투자의 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이 오르면 누구나 다 수익이 나고 장이 떨어지면 누구나 다 손실이 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보셨죠?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고. 리얼타임으로 보면은 대다수가 같이 수익이 나고 대다수가 같이 손실이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롱텀으로 시간을 멀리 잡고 보게 되면은 그쵸. 누군가는 고점에서 손실이 났고 누군가는 저점에서 수익이 나는 제로섬 게임의 룰이 적용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스포츠 토토의 룰이나 주식 투자의 룰이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통해서 개대박 성과가 한번 나오기를 바란다 하게 되면은 사우디가 아르헨을 이길 수 있는 그 경우에 베팅을 하시라는 겁니다. 30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만 원 베팅해서 30배 성과 나면은 3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 이거 100만 원 떼어도 좋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30배짜리 배당 걸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이 될 수 있다라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만나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30번을 시도를 해서 한 번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3천이 벌리잖아요. 그쵸? 예. 그럼 30번 중에 한 번이면은 확률로 봤었을 때 약 3.3%입니다. 예. 3.3%의 성공률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을 때 성공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한 번만 가지고도 원금이 벌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대중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3.3%밖에 승률이 안 돼도 96%가 아르헨이 이긴다고 하고 있고 3.3%만 사우디가 이긴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확률이 얼마나 희박해요. 그렇죠? 하지만
대중들의 눈으로 보았을 땐 그렇게 보여지지만 면밀히 분석을 했었을 때 아르헨티나가 리오넬 메시 중심으로 너무 전략이 편중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사우디를 얕잡아 보고 있다. 그런 중에 사우디는 여기 홈이 카타르 월드컵이죠. 예, 중동이죠.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이 홈그라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홈이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도 있고 그리고 사우디의 감독이 뭐 아르헨을 공략하기 위해서 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고 선수들이 굉장히 투지가 짱짱하다. 아르헨을 이기면 1인당 뭐 얼마씩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투지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어쩌면 그러면 사우디가 아르헨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봤었을 때는 확률이 그래도 한 50대 50은 되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런 걸 찾아서 배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대중들의 눈에는 3.3%의 성공률로 보이지만 분석을 통해서 면밀히 보게 되면은 50%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는 거. 예. 근데 이게 50대 50인데 맞으면 30배를 버는 거고 3천만 원을 버는 거고 잃으면 100만 원을 떼이는 겁니다.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두 개를 찾았다고 쳐.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되잖아. 두 개 중에 하나가 3천을 벌어주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대중들의 눈에서는 3.3%로 보이지만 본인의 분석에 따르면 50% 이상은 된다라고 판단되는 걸 찾아서 계속 하다가 보면은 결정적인 계기 때 한 번에 빵 튀겨지는 기회가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부자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그때는 투자가 수월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96%가 확신을 하고 있고 4%가 의심하는 구간에서 투자 기회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아까 전에 보셨던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보여드려서 여기 96,800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을 때 절대 다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이야기했었을 때가 이때입니다. 거의 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되는 걸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을 때가 이때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가는데 두 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10만 전자 금방 되겠지 했었을 때 밑에 시선을 내리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다는 삼성전자, 10만 전자의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왜 이 타이밍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튀었을까? 토막을 갔을까? 역대급 순매도를 보이면서 왜 튀었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자에게는 그쵸?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겠구나. 혹은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시장이 밀리니까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그 공간을 발견한다고요. 절대 다수가 확신하고 소수가 의심을 하는데 이 소수의 의견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되면은 이게 바로 개대박 기회가 되는 거죠.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소외된 투자 전략 속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투자를 진행하신 분이 계시냐?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강의 프로그램 백인의 주식 부자하고 그 오라클 모닝이라는 시황 방송을 같이 병행하셔서 들으신 분이신데 22년도 10월달 당시에 이제 그 선물 계좌를 공개를 했어요. 선물 누적 손익이 12억 5천만 원을 달성을 하셨고 차를 빼셨는지 이렇게 벤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씀씀이가 이렇게 막 해프신 분은 아니신 것 같던데 말씀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워낙에 큰 성과를 냈다 보니까 뭐 차도 한 대 뽑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인증샷으로 올려주셨어요. 코스피 3,500, 4,000 시대, 삼성전자 10만 전자 시대를 기정사실화했었던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반대 방향에 대한 소수 배팅을 했다가 그게 성공이 딱 되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달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며칠 전에 제가 요거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죠. 미리 보는 2023년도 주식 시황. 1929년 대공황이 재현된다. 라고 하면서 코스피가 향후 한 1000포인트 정도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제 댓글이라든지 여론들이 좀 다소 보이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찬스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는 시황관에 따르게 되게 되면은 저는 지수가 향후 1000포인트는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남들이 들었을 때는 미친 소리로 들리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우디가 RN을 이길 수 있는 3.3% 같은 기회로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이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드렸고 최근에 부동산하고 주식시장하고 비교해드린 영상 속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들이 아니라고 하는 길을 저는 이제 한번 가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 베팅을 이제 2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중이고 작년 연말까지 해서 만족스러운 수익이 한번 났어요. 그래서 제가 10억 수익금은 따로 빼놨고 왜냐하면 고수익이 벌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 안전자산으로 돌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저도 고수익이 나서 절반 이상을 안전자산 이미 돌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추후 남은 금액 가지고 23년도 대공황 패턴이 나오는지를 보겠다. 남들이 가지 않는 배팅을 한번 또 해보겠다. 라면서 가는 겁니다. 실패하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날리는 겁니다. 근데 성공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0배 사우디아라비아 30배 배당 같은 게 걸리는 거고 아니면은 원금 그냥 다 까먹는 거고 그걸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투자의 기회만 잡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 뭐죠? 리더스탁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소수 의견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속에서 기회를 한번 보는데 그 공간을 한번 열어봐 드리겠다. 받아들이시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자들이 어떻게 수십억의 투자금을 벌어내시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어떤 성과가 목적이시라면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기회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여실히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만나봤었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자들의 수익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받아들여서 실전 투자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과 내용들이 대박의 수익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도움이 되길 아무쪼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새로운 강의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고 다음 주에도 리더스탁의 토요 강좌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